스승님, 오늘은 길경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보통 목이 아프면 길경을 쓴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길경탕이라는 걸 보면 길경하고 감초 딱 두 가지뿐이던데 이게 어떻게 목 아픈 걸 다스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자, 인후통을 이해하려면 말이다. 먼저 우리 몸의 이치를 자연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 생각해보렴. 어딘가 더러워지면 뭘로 씻어내지? 물이지. 그렇듯 이 목의 문제도 씻어낸다는 이치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단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 그 상한론에도 목이 아플 때 길경탕을 썼다는 기록이 있단다. 이 길경과 감초, 정말 간단한 조합인데 이게 어떻게 목구멍에 뭉쳐있는 그 탁한 기운을 밖으로 싹 밀어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자꾸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어. 네가 방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봐. 물이 넉넉해야 먼지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지 않겠니? 우리 몸도 똑같아. 목에 낀 가래나 고름 같은 그런 탁한 것들을 시원하게 씻어내려면 우리 몸 안에 물,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진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게지. 그래서 옛날 의가들은 이 길경, 감초에다가 현삼하고 맹문동을 더해서 현맥감길탕이란 걸 쓰기도 했어. 자, 봐봐. 길경과 감초는 탁한 걸 밖으로 밀어내고 현삼과 맹문동은 몸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마치 당에 물이 불어나니까 배가 더 쑥쑥 잘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지. 그래서 물을 더해서 배를 가게 한다. 즉, 증수행주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란다. 아하, 그러니까 몸에 물을 채워서 그걸로 탁한 걸 씻어낸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재밌네요. 그럼 스승님, 길경을 약들의 배라고도 부르던데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네, 약초가 어떻게 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좀처럼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하, 그게 말이다. 길경이라는 약초는 폐의 기운을 활짝 열어서 위로 쭉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어. 강바닥에 가라앉은 짐을 배가 수면 위로 실어 나르지? 그것처럼 길경은 다른 약들의 기운을 자기 등에 태우고 몸의 위쪽, 그러니까 가슴이나 목, 머리 쪽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야. 만약 이 배가 없으면 약의 기운들이 방향을 잃고 아래로 가라앉거나 그냥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단다. 자, 예를 들어보자.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옛사람들은 이걸 몸에 맑은 기운이 자꾸 아래로 축 처지기 때문이라고 봤거든. 그런데 이럴 때 쓰는 삼령백출선이라는 처방에 길경을 살짝 더하면 어떻게 될까? 길경이 그 처진 기운을 붙잡아서 위로 힘껏 들어 올려주는 거야. 그럼 설사를 먹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이처럼 아래로 자꾸 가라앉는 병을 위로 들어 올려서 다스리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게지. 자, 배가 약효를 위로 실어 나른다는 이치를 알았으니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라는 우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네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고 상상해보렴. 뭐가 필요하겠니? 먼저 두레박을 끌어올릴 튼튼한 힘이 있어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 위로 당겨야 한다는 방향이 있어야 해. 힘만 세다고 아무데로나 당기거나 방향만 한다고 힘이 없으면 물 한 방울 못 깃지 않겠느냐? 우리 몸도 똑같아.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초로 든든한 힘을 보태주고 길경 같은 약초로 위로 하는 방향을 딱 정해줘야 비로소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 그 영양가 높은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힘과 방향이 모두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유명한 보중익기탕이 바로 그 힘과 방향을 동시에 보강해주는 원리였군요. 스승님, 기운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원리는 이제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대제경은 분명 폐나 목에 작용하는 약초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얼굴에 나는 그 잘 없어지지도 않는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를 다스릴 때도 쓰이는 건가요? 폐랑 피부는 너무 다른 곳이잖아요. 허허허. 바로 그 지점이 옛사람들의 지혜가 빛나는 곳이다. 옛 의가들은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고 코로 그 문이 열린다고 했어.
무슨 뜻이겠니? 폐와 코, 그리고 피부를 모두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본 것이지. 자, 잘 생각해보렴. 길경이 폐라는 큰 구멍에 낀 고름을 빼내고 코라는 큰 구멍에 찬 농을 빼낼 수 있다면 피부에 있는 그 수많은 작은 구멍, 즉 모공 속에 갇힌 고름이라고 왜 못 빼내겠느냐? 바로 그런 원리야. 그래서 종기를 다스리는 선방활명음이라는 처방에 길경을 더하면 피부 속에 갇혀있던 고름을 바깥으로 뻥 뚫어 밀어내는 힘이 훨씬 강해지는 거지. 네가 말한 그 완고한 여드름도 결국은 모공에 뭉친 작은 고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으니 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게야. 자, 이제 길경이 이처럼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걸 알았을 게다. 하지만 뭐든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좋지 않아. 모든 것엔 균형이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승강, 즉 오르고 내리는 것의 조화에 대해 알려주마. 길경은 기운을 위로 확 들어올리지. 그런데 이 힘이 너무 강할 때도 있단 말이다. 그럴 땐 이 힘을 적절히 조절해줄 짝이 필요해. 그래서 기운을 아래로 차분히 내려주는 지각 같은 약재와 함께 쓰기도 하는 게다. 하나는 위로 오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 내리니 짱? 이 둘이 만나면 마치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돌듯이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기운이 시원하게 순환하게 되는 것이지. 예전에 그 여드름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던 젊은이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다. 약은 잠시 기를 터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몸에 불을 지피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니? 결국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서 병이 생길 원인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근본이라는 뜻이다. 결국 말이다. 약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자연의 큰 원리 하나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 오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는 것이 있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어딘가 꽉 막혔으면 뚫어서 소통시켜야 하고 더러워진 곳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말이다. 길경이라는 약초는 우리 몸 안에서 바로 그 자연의 이치를 묵묵히 보여주는 좋은 스승이라 할 수 있겠지?